只有团结才能抵抗分化，没有什么可以击倒我们。이용재 평론가. 최근 중국이랑 대만 분위기 잠깐 저희 살펴봤지만 심상치 않아요. 그러니까 대만이 중국 침공을 대비한 첫 군사훈련에 돌입했다 이 소식인데 이전과는 좀 전혀 다른 분위기예요? 네, 맞습니다. 이 대만군이요. 지난 17일부터 대만 6회 공군을 통해서 닷새간 소한광 군사훈련이라는 걸 했는데요. 예. 그 훈련이 평소에도 하는 훈련인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요. 중국군의 회색지대 전술에 대응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 회색지대 전술이 뭐냐면은 실제로 이제 무력 충돌이나 뭐 전쟁으로 가기까지의 그 수위는 아닌데 네. 분명히 도발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보면서 아 이게 좀 애매한 느낌의 이런 도발을 이제 회색지대 도발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최근에 이 대만의 해저 케이블들이 자꾸 끊기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대만의 이 통신 시설들이 자꾸 마비가 되는데 이게 대만군 입장에서 보면은 아 이게 심증은 있는데 누가 한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물증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조금 이러다가 혹시 정말 크게 충돌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우려도 좀 많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대만 6회 공군이 이 소한강 군사훈련을 통해서 언제든지 실제 전쟁으로 돌입할 수 있다는 가정 아래서 훈련을 좀 세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대만이 이렇게 수위 높은 대응 훈련을 하니까요.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일단 중국 대변인 발언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宵小之辈 鸡鸣狗盗，为虎作伥，必遭严惩。 이용재 평론가 말만 들어도 엄청 셉니다. 뭐 저질스러운 꾀를 부리며 악행을 저지른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 대응이 사실 말로만 끝나지 않았다면서요, 중국이? 맞습니다. 이 중국 대변인들은 좀 말을 할 때 약간 무협지처럼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분이 또 저런 얘기를 했고요. 또 우천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이 사마귀가 수레를 막는 당난거처를 스스로 파멸하는 일을 부를 것이다. 그리고 또 중국이 조만간 대만을 되찾을 것 이렇게 뭐 확정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미국이 기대어서 독립을 도모한다는 건 환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또 대만의 그 사이버 부대원들 4명의 얼굴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렇게 얼굴까지 공개를 하면서 대만의 이 특정 이 부대원들을 또 이렇게 공개를 한 것도 난생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말 뜻은 대만의 저런 사이버 공격이 중국에게 실질적 위협으로 느껴졌다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지금 중국이 저렇게 뭐 공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최근에 전투기 막 13대를 이제 대만 해협에 보내면서 뭐 먹이를 찾는 상어 같은 그런 무서운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강준희 교수님, 그야말로 지금 영상 쭉 보고 이용재 평론가 설명 들으면 일촉즉발 그야말로 뭐 당장 전쟁이 날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는데 왜 갑자기 이런 분위기가 생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대만 문제가 이렇게 본격화돼서 세계인의 주의를 끌게 된 게 그 잘 아시는 펠로시의 방문 때입니다. 그 대만 방문을 했을 때 중국이 굉장히 그전에도 미사일 훈련을 했지만 섬을 쭉 둘러싸고 정밀 타격 훈련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그 당시에 대만 해협이 약 140km 정도 되는데 그 70km 선을 중간선으로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상시적으로 중국이 침범을 하고 뭐 이제 훈련을 하고 이런데 사실은 차잉원 정부가 그거를 쉬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별 대안이 없으니까. 근데 라이칭더라는 민진당, 같은 민진당이지만 이분은 훨씬 더 독립 성향이 가까운 사람이에요. 이 민진당이 4개 부류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강경 독립 성향을 가진 데를 신조류파라고 하거든요. 이 신조류파의 적자입니다. 이 라이칭더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당연히 더 강경하게 나가죠. 강경하게 나가는데 중국이 힘이 세졌으니까 더 강하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걸 돌파해야겠다라는 생각, 강대강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 전에 뭐 군사재판법원 뭐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을 그 어떤 대만 지도자도 하지 않았던 해외 적대 세력으로 규정을 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분위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지금 방금 설명해 드렸다시피 한광훈련이라는 건 84년부터 한 연례 훈련이에요. 그런데 앞에다 소자를 붙여서 소한광이라는 거를 해서 이제 수시로 대응 훈련을 하겠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분위기가 굉장히 이 군사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거는 다분히 대만이든 중국이든 이 긴장 상태를 끌어올리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이건 배후에 당연히 미국을 서로 의식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아직은 때가 아닌 상황인데 저렇게 분위기를 좀 양측의 정치적 이유로 좀 만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훈련을 아까 뭐 정기적으로 하던 거 수시로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훈련을 하는 위치도 사실 심상치 않다면서요. 지금 보면은 중국 거의 코앞에서 지금 훈련을 하는 거예요. 네. 저 금문도라는 섬은 저 시아먼이라는 데서 5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제가 이제 대만에서 공부를 했는데 한 번은 대만에서 저기를 갔고 시아먼에서 갔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런데 저게 1958년에 3박 4일간 점령을 하려고 포탄을 쏘부었는데 점령을 못했어요. 그러면 진짜 점령을 못한 거냐? 그 당시에는 못했습니다. 군사력이 떨어져서. 근데 지금은 그거를 해서 카드를 버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 그냥 움직이는데 문제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중국의 상시적인 훈련이 수시로 침공 훈련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수시 대응 훈련입니다. 소한광이라는 게.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소위 중국의 훈련에 대한 대만의 대응, 이게 상시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걸 바라보는 우리는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기를 봐도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윌리엄 번스 미 CIA 국장이 시진핑이 군의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끝내라고 지시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 그래서 2027년으로 따지면 사실상 이제 2년 정도밖에 안 남은 건데 이용주 평론가 관련해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퀴즈 가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땡땡땡땡년 대만 침공설을 부인했다. 땡땡땡땡. 네, 이게 몇 년도일까요? 아까 2027년 나왔으니까 2027년 아닐까요? 네, 그거는 일단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2027년 아니고요. 또 어떤 몇 년 남았을까요? 한 2030년 정도 아닐까요? 정답은요, 2035년입니다. 35년이요? 네, 일단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 2027년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 2022년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3연임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임이 끝나는 게 2027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외국 외신들이 보기에는 그럼 2017년 자신의 이 임기가 끝나는 그 해에 이제 대만의 침공을 성공시켜서 이제 자신이 이제 국가의 영웅이 되겠다. 이런 이제 분석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시진핑 주석이 거기에다 대고 2023년 미중 정상회담에서 아니다. 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누구와도 이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다만 이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2035년까지 중국의 군대를 전부 다 현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는 확실하게 중국군을 세계 최고의 군대로 만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는 분명히 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좀 우리가 살펴본다면 2035년 이제 중국군이 현대화되기 전까지는 이 평화 통일을 좀 앞세우면서 통상 전력과 핵탄두를 좀 증강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2035년 이후에는 미국 눈치도 안 보고 다른 나라 눈치도 안 보고 자기 마음대로 대만을 무력 통일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조금 분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 세계가 중국이 진짜 대만 침공을 할지 안 할지 주목을 하고 있다면 아무래도 국제 정세상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그 시나리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2022년 1월에 요메우리 신문에서 보도한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대만 국방부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4단계 시나리오인데 1단계에는 훈련을 명분으로 해서 군사력을 집결시키고 미사일을 타격한다고 써져 있습니다. 2단계에 사이버 공격이나 우주전 등을 감행을 하고 3단계에 이제 미군의 개입을 차단하면서 대만 포위망을 형성하면서 마지막으로 4단계에 네 번째에 상륙작전을 한다라고 써져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작성한 시나리오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 앞에 지금 말씀하신 그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는 사이버 공격, 우주전 이런 거는 회색 지뢰 분쟁 단계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강도가 조금씩 국지전, 전면전 갈수록 높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 동시에 외국 미사일 타격을 하기 전에 외국군의 접근을 이미 차단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미사일 타격을 한 후에는 당연히 본대가 상륙을 해야 될 테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제공권 장악. 대만 본토를 점령을 하려면은 두 가지 전략적 요충지가 있습니다. 바시 해협과 미야코 해협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두 군데에서 제해권과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하면은 대만 섬은 절대로 점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대만은 시기적으로 우기가 길어요. 그래서 6개월 정도밖에 군사작전을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6개월이 지나가면 태풍이 불어오거든요. 그래서 대만 본토를 6개월 안에 초토화시키며 점령을 하려면은 반드시 그 안에 대량의 육군을 상륙시킬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가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할 것은 미국이 그렇다면 과연 어떤 입장을 보일까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And we give so much help militarily and in so many other ways to South Korea, but that's what happens. This is happening by friend and foe. Is it also your policy that as long as you're president, China will never take Taiwan by force? I never comment on that. I don't comment on anything because I don't want to ever put myself in that position. 자, 강 교수님.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뭐 노코멘트 비슷하게 대답을 하는데 어디에도 힘을 좀 안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그러면 미국은 그냥 지켜만 볼까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실제로 1979년 1월 1일에 중국과 미국이 수교를 했는데 미 의회가 1979년 4월 10일에 대만 관계법이라는 걸 의회에 제정을 했어요. 예. 그래서 대만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고 대만은 분할할 수 없는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다. 이게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미국에서는 그래 맞다. 그런데 대만도 그대로 있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의 중국과 하나의 대만이 그 상태로 현상 유지하는 게 우리의 원차이나 팔러시다. 네. 이걸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79년에 미 의회에서 만든 그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 게다가 2022년에 타이베이 법이라는 걸 또 바이든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려 45억 불의 무상 원조를 통해서 대만을 약간 무장시키는 이런 것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포기하기가 어렵다. 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트럼프의 얘기는 말과 행동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그죠?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 타이완이라는 데가 중국의 통제하에 들어가면 미국의 서태평양 작전은 매우 어려워집니다. 1700km의 해안선이 사실은 미일 동맹은 물론이고 그 밑에가 동중국해고 그 밑에가 남중국해인데 여기까지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쿼드라든가 오커스라는 걸 통해서 호주까지 끌어들이는 이유가 그걸 다 염두에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안 도와줄 수가 없다. 예. 다만 그걸 내놓고 못한다. 그냥 한 가지 아주 쉬운 예를 들어드리면 37년 만에 대만 총통한테 전화한 사람이 트럼프고요. 미국, 중국이 엄청 반발했죠. 그다음에 처음으로 공격용 무기를 판매한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그전까지는 탱크 팔고 그거는 대만 내부에서 쓰는 거니까 별 의미가 없잖아요. 공격용 미사일 드론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적어도 전략적으로 대만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는 걸 대만이 좀 알고 있다. 다만 얼마나 도와줄지 그리고 대만 사람들의 항전 의지가 얼마나 되는지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이용주 평론가, 만약에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하는 건 뭐 미국의 개입도 개입이지만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쟁이 난다면 이게 한반도로 전선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냐 이 부분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가득 찬 욕조에 이렇게 마개를 뽑으면 이렇게 다 빨려 들어가잖아요. 예. 그것처럼 대만과 중국의 전쟁이 벌어지면 이 동아시아 전체가 다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화면 보면서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자, 화면을 보시면요. 이 중국이 저렇게 대만에 이제 공격을 들어갑니다. 공격에 들어가면
저렇게 미군 오키나와 기지, 괌 해군 기지, 저기 미군들이 있잖아요. 예. 저기를 중국이 타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기에서 대만을 도우려고 오는 이 미군들이 지원을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이제 선제 타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주한미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주한미군 저렇게 미사일을 들고 비행기들이 떠가지고 이제 대만을 도와주러 오는데 그럼 중국이 저걸 보고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한국 기지를 노리거나 아니면 한국에게 무차별한 뭐 이런 경제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대만을 저렇게 중국 그 배들이 저렇게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 상황이면은 뭐 분명히 또 한국에서는 저 전투기를 보낼 겁니다. 전투기를 보내면 한국에서도 저렇게 전투기가 오면은 중국이 또 당연히 한국에 있는 뭐 오산 기지나 뭐 군산 기지, 뭐 제주 해군 기지 이런 것들을 빌미로 우리를 타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시나리오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쭉 해주신 게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출처를 기반으로 또 설명을 해주신 건데 임철균 연구가 그러면은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될 경우에 우리나라는 반드시 참전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마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참전을 하게 될 겁니다. 한미동맹, 한미상호방위 조약의 서문에 보면은 우리는 집단적 방위를 한다고 적혀 있거든요. 우리는 또 혈맹이어서 아마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참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게 단지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금 화면에서도 보셨다시피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기 위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시 미야코 해협을 반드시 장악해야 되는데 미야코 해협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오키나와 괌뿐만 아니라 그 미야코 제도 일대에 배치되어 있는 일본의 12식 지대함 포대들도 타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미국이 필리핀의 루손섬 북부 바부안 제도 일대에 배치되어 있는 MRC 다영역 작전 포대라는 게 있어요. 이 미사일 포대도 타격을 해야 되고 한국의 군산 주한미 공군기지도 때려야 됩니다. 왜냐? 북해 함대가 내려와 줘야 되거든요. 네. 중국의 해군력이 아무리 대만보다 3,600가 많다고 하더라도 저 포위망 방어선을 모두 돌파하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중국과 동맹관계인 조중 우호협력조약으로 동맹관계인 북한도 자동 참전을 하게 되겠죠. 네. 북한이 참전을 하게 되면 최근에 러시아와 조약을 체결했죠. 러북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럼 러시아도 참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참전하게 되면 미일 동맹도 있고 한미 동맹도 있고 미 필리핀 상호 방위 조약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지역 전체가 참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뭐 국제 정세상 참전을 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다 이런 설명을 해주신 건데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침공하게 될 경우에 이용주 평론가 이 북한 도발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그 미국 싱크탱크가 분석한 결과를 좀 말씀드리자면요. 저렇게 중국이 대만을 공격을 하면 미국의 역량이 분산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저렇게 중국을 제압을 해버리면 다음은 누가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북한이 그럼 다음은 우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게 당연스럽게 우리나라를 향한 도발이나 뭐 이런 공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이번에 그 종전 협상 같은 경우를 보면은 사실은 전쟁을 러시아가 일으켰지만 나중에 종전 협상을 할 때 보니까 러시아가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째라는 식으로 이렇게 종전 협상이 오히려 러시아에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는 걸 보면서 북한이 우리도 이제 핵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먼저 공격을 하더라도 나중에 협상이 우리에게 유리해지겠지라는 생각을 또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관련해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퀴즈 가보겠습니다. 네, 대만 전쟁이 발발 시 전 세계 GDP 약 땡땡 %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라는 건데요. 땡땡 %, 몇 %일까요? 몇 %일까요? 바로 정답을 말씀해 주시죠. 정답은 10%입니다. 아,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 코로나 때 전 세계 GDP가 5% 하락했다 그러고요. 2009년 리만 브라더스 금융 위기 때 5%가 GDP가 하락을 했다 그러는데 이 대만 전쟁이 벌어지면 이 두 개를 합친 것 정도의 임팩트가 전 세계 경제에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대만이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대만이 경제 활동을 못하면 전 세계 반도체 공급이 끊기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AI 산업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AI 산업 뭐가 필요하죠? 그래픽 카드가 필요합니다. 그래픽 카드도 공급이 없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10% 정도의 GDP 하락이 예상이 되고요. 한국도 GDP 23%. 우리는 더 큽니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이제 무역 경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만에 이어서 두 번째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 우리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역 때문이더라도 그러니까 전쟁뿐만이 아니라 무역까지 막힌다는 건데 교수님 끝으로 짧게 여쭤보면은 우리가 침공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얘기를 해봤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지금 대응책은 뭘까요? 실제로 지금 두 분이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가장 핵심 포인트는 우리가 통상국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 그다음에 물류 50%가 대만 해협을 지나갑니다. 그게 차단이 되면 문제가 엄청나게 생기고 마찬가지로 중국도 사실은 그 말레카 해협이 봉쇄당하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결국 이런 상황을 놓고 우리는 우리 자각 능력을 키우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규제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식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이 군사력을 포함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스스로 힘을 길러야 한다 이런 제언까지 그렇습니다. 주셔서 우리 지식 배터리 80에서 100%로 완충됐습니다.